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일본 호위함이 뜬금없이 중국 영해를 항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그 배후가 무엇인지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가 중국 저장성 주변 중국 영해를 일시적으로 항해했다는 사실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보도가 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요.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스키는 지난 4일 중국 저장성 연안에서 약 22km 안쪽 해역인 중국 영해에 접근해 중국 함정으로부터 거듭해서 퇴거 권고를 받았지만 오히려 속도를 올려 중국 영해에 진입해 약 20분간 항해한 뒤 영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스즈스키는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에도 참가한 호위함으로 최근 공해상에서 중국 군사훈련을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특히 중국 해군 항공모함인 야오닝함을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정부는 일본 호위함이 자국 영해를 항해한 데 대해 일본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일본 정부는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중국 측에 전했다고 합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위대 함정이 중국 영해를 항해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주변에서는 중국군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돼 있었다. 의도적 항해였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현재 일본 방위성이 문제의 호위함 함장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는 자위대 호위함이 의도적인 도발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은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인근 바다에 자국 선박을 보내는 한편 상대국 선박이 센카쿠 열도에 접근하면 퇴거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중국은 센카쿠 열도 외에 규슈 가고시마현 주변 일영해에도 해경 선박을 반복해서 투입하며 일본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위대 호위함 사건은 초반에는 자위대가 중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였거나 도발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지만 뒤늦게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첫째, 중국의 실탄 사격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무력 시위를 위해 실탄 사격 지역으로 들어갈 리는 없습니다. 둘째, 만일 자위대 호위함이 중국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였다 해도 고작 20분만 하는 경우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정식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무력 도발을 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위대 호위함 중국 영해 침범 사건은 사실상 일본 자위대의 항행 실수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인데요. 일본 정부의 반응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고작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 무력 도발이라면 무반응으로 일관하는데 일본 정부 역시 중국 측의 항의를 받고 당황한 모양새로 고작 경위를 조사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보아 자위대 측의 실수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항행 도중 남이 나라 영해를 실수로 들어가다니 그것도 중국의 사격훈련 지역으로 제발로 들어갔다는 게 사실이라면 자위대의 항행 능력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의 수준을 알면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최근 일본 자위대 내에서 기밀 자료를 오랜 시간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등 각종 비위가 발각되면서 200명이 넘는 자위대 인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일본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비리, 부정 문제로 218명을 징계했는데 대상자들은 무자격자에게 기밀 자료를 처리한 행위, 수당 부정 수령, 기진의 식당 부당 이용, 위계를 이용한 괴롭힘 등의 부정을 저지른 대원들이었습니다. 처벌 대상자에는 방위성 사무차관과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와 통합망료간부 등 자위대 수장급 간부들도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언론들은 물론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이렇게 대서특필했습니다. 당혹스러운 사건이었다. 일본이 미국, 호주, 영국 그리고 이외의 서방 파트너들과 협력을 늘려가며 정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시기에 발생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위 파트너라는 일본의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망신이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와 일본 NHK는 이번 사건 연루자 218명 중 고위 공무원 11명은 해고됐고 2명은 강등됐으며 수십 명이 정직됐고 14명의 급여는 삭감됐다고 보도하면서 200명 이상이 일제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태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일본이 매우 이례적으로 대거 징계를 내린 이유는 그만큼 자위대 내 부정과 비리가 잊을만하면 터져 보도하기도 민망한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NHK는 집권 자민당과 방위성이 지난 10일 해상자위대 내에서 수년간 잠수훈련 수당 부정수급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사과를 했지만 자위대를 향한 비판은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과 달리 한국 해군의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다국적 해양훈련 환태평양훈련 림팩 기간에 또 다른 화두는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특히 한국형 유도무기 비공을 비롯해 한국의 함정, 무기체계들이 그 어느 해보다 각국 군 고위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리사 프란체티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1일 헬기를 통해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훈련 중인 한국 상륙함 천자봉함에 방문했고 천자봉함에 실린 국산 대함 유도무기인 비공과 이를 탑재할 미층 무인수상정에 대한 실물을 점검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오는 12일로 예정된 비공의 해외 비교 시험 최종 실사에 대한 상황 보고도 받았다고 하는데요. 미 해군의 무기 획득을 총괄하는 해참 총장이 직접 지켜본다는 건 그만큼 비공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사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한국 해군은 미 해참 총장이 천자봉함을 직접 방문해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현장 지도를 하면서 우리 해군 장병들을 격려한 것은 한미 해군의 연합방위태세 증진과 상호운용성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비공제 조사인 LIGNX1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국내와 미 현지에서 비공의 해외 비교 시험 실사를 4차례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이뤄지는 실사를 끝으로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 무기는 미 당국이 믿고 언제든지 구매해도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비공의 최종 실사는 비공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최종 관문격인 셈입니다. 그래서 미 해참 총장의 천자봉함 방문은 사실상 구매를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LIGNX1이 공동 개발한 비공은 7mm 지대함 미사일로 개발됐으나 미국이 무인수상정 탑재를 요구해 해양 플랫폼까지 영역을 확대한 무기인데요. 비공의 직경은 맥주컵보다 크고 머그컵보다 작습니다. 한마디로 좁은 공간에 탐색기와 탄도, 유도 조종 장치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한 장비를 응축해 넣은 형태입니다. 일반 유도 무기는 SAL 방식이라 레이저가 표적을 지속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비공은 동체 고정형 비냉각형 IIR 탐색기를 적용해 주야간에 적을 포착해 발사하면 바로 표적으로 날아갑니다. 이것은 비공급의 어떤 미국산 무기에도 탑재되지 않은 기능으로 미국 측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 이에 더해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적용해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비공의 단가는 수천만 원 정도로 가성비 템인 셈입니다. 최종 실사 통과와 이후 미 의회의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최종 수출이 확정될 경우 비공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역수출하는 완성체 유도무기 중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비공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물론 우리 해군까지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특히 림팩 기간 최종 해외 비교 시험 실사가 결정되자 해군은 천자봉함에 비공을 직접 싣고 출항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해군은 이번 림팩 기간 캐나다의 차기 3,000톤급 잠수함 수주를 위한 물미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지난 2일 캐나다 왕립 해군사령관 앵거스 탑시 중장이 한국의 함상 리셉션을 찾았을 때 해군의 1,800톤급 잠수함인 이범석함에서는 별도의 구두 프리젠테이션까지 진행했다는 후문입니다. 캐나다가 20년이 넘어 노후화한 잠수함을 새 잠수함으로 교체하려는 지금 한국은 이를 수주하기 위해 민관군이 모두 합심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군 사령관의 입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운영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또 한 번 전 세계가 이를 주목했습니다. 파파로 인도 태평양 사령관은 지난 11일 미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서 한국 국방부 기자단과 만나 올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한국의 전략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거침없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필요하다면 추진할 수 있다. 잠수함 작전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핵잠 도입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면 앞으로 추진해 볼 수 있다. 이 발언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해 인도 태평양 작전의 전권을 가진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처음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 즉각 비중 있게 보도됐습니다. 한편 미군은 현재 무인수상정에 비공을 탑재해 해안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기자들이 비공에 대해 질문하자 파파로 사령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공은 천자봉함에 승함하고 나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다. 우리는 당연히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라이센스 계약으로 도입을 하던 수출을 하던 그 무기가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동맹에 이익을 준다면 추진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림팩 기간 비공 실사를 진행하고 침몰 훈련을 실시해 퇴역 함정을 타격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비공이 미국 진출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파파로 사령관은 림팩과 한국 해군에 대해 이렇게 치켜세웠습니다. 2022년 림팩 때 한국은 연합기동부대를 지휘했는데 올해는 연합해군 구성군 부사령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후년에는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맡을 수도 있다. 해마다 한국은 점점 더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나날이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한국 해군의 위상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지금 진행 중인 잡시광 공동구매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공동구매 관련 광고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만 보셔도 좋습니다. 과거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은 산삼을 즐겨 드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신만이들 사이에서 정 명예회장의 산삼 사랑에 대한 여러가지 일화가 떠돌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정주영 명예회장이 노두에서 뿌리까지 무려 1m 30cm나 되는 650년 된 천종 산삼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1980년 당시 서울 강남의 은마 아파트 세 채 가격인 7,800만 원을 지불하고 앉은 자리에서 산삼 한 뿌리를 무려 3시간 30분 동안 잘근잘근 오랫동안 씹어서 먹었다고 합니다. 천천히 오래 씹어서 먹을수록 비싼 산삼의 성분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삼보아는 자체 개발한 공법을 활용해 체내 흡수율을 99%까지 높여서 진짜 제대로 된 산삼을 제대로 먹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이 기술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 신기술 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삼보아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제품이며 색소, 설탕, 방부제를 전혀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이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중요하겠죠. 160년 산삼진액 삼보아는 한 박스 총 20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구매 행사 판매가는 108,000원입니다. 2박스 또는 3박스를 구매하게 되면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구독자분들께 최대한 좋은 가격에 전달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공동구매는 7월 15일, 19일까지 진행되며 이후에는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다량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가격에 산삼 제품을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 네이버에 삼보아를 검색해보시면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가격보다 저희가 진행하는 공동구매가 훨씬 저렴하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 최저가 138,000원에서 22% 할인된 108,000원에 단독 특가로 제공합니다. 구매 리뷰 4,000개를 돌파한 만큼 그 인기를 증명합니다. 2박스분, 3박스분에 대한 상세 가격표는 구매 링크에서 비교가 가능하니 구매 링크에 한번 접속하셔서 가격도 확인하시고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매 링크는 본문과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